당신은 절대적인 약자의 편을 들어야만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나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지긋지긋한 가난과 죽어가는 병든 아내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벽 아래. 그는 평생 함께 해온 아내를 주먹밥 몇 덩이와 거짓말 한마디를 남겨둔 채 홀로 두고 떠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들리는 아내의 부르는 목소리는 미친 듯이 뛰어내려와도 좀처럼 귀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는 마을로 돌아와 효자 남편으로 애처가로 행세하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합니다. 부유한 과부와의 혼담이 빠르게 진행되고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찾은 것은 새로운 행복이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결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화려하게 장식된 신방. 잔치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남편은 드디어 그의 새 신부와 마주합니다. 그러나 붉은 촛불 아래 비친 신부의 얼굴은 그가 산속에 버리고 왔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생전의 온유함과는 전혀 다른 얼어붙은 원한과 저승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치욕스러운 죽음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 데리러 왔어. 이 한마디와 함께 모든 진실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담이 아닙니다. 욕망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배신의 대가는 결국 배신자 자신을 집어삼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깜짝 놀랄만한 한국 전래 설화입니다. 조용한 밤, 당신이 편안히 누워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문득 창문 너머로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왜인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산골 외딴 마을에 이서방이라는 사내가 아내 최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그들의 집은 낡은 초가 상간이었는데 비바람이 치면 지붕이 들썩거리고 겨울이면 문풍지가 슬피 울어보는 사람마저 혀를 차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본래 이서방은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넉넉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으나 가난이라는 것이 지독한 병처럼 집에 눌러앉으면서 그의 성미도 서서히 메마르고 거칠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의 아내 최 씨는 시집 올 때만 해도 복사꽃처럼 고운 얼굴의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동네 소문난 며느리감이었으나 모진 가난과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다 그만 이름 모를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짝 말라붙다가 조금 어지러운가 싶더니 이내 기침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겨워져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 씨가 앓은 지 벌써 3년이 넘어가자 집안 살림살이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 솥단지 하나 제대로 성한 것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아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 이서방은 정성껏 약을 다리고 의원을 찾아다니며 지극정성을 다하였으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 대신 짜증과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으로 논밭을 조금씩 팔아 넘기다 보니 이제는 손바닥만한 텃밭 하나 남지 않게 되었고 끼니 때마다 쌀독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정도로 궁핍해지자 이서방은 아내가 누워있는 방문지방을 넘는 것조차 끔찍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콜록거리는 아내의 기침 소리는 그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피를 말리는 소리처럼 들려 이서방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장날 이서방은 나무 장작을 팔아 보리쌀이라도 조금 구해볼 요량으로 지게를 지고 아랫마을 장터로 내려갔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터 주막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중매쟁이 할머니가 건너 마을 최 부자의 과부 이야기를 떠들썩하게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으나 물려받은 논밭이 넓고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많아 재산을 관리해줄 튼실한 사내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서방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려 술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멍하니 주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에서 최 부자의 과부와 쌀이 가득한 곳간,
그리고 따뜻한 비단 이불이 떠나지를 않아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문을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퀴퀴한 약 냄새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내의 모습은 그를 다시금 차가운 현실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고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시커먼 악마의 속. 사김 같은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병든 아내만 없다면, 저 송장 같은 여자만 내 곁에서 사라져준다면 나도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배불리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무서운 욕망이 그의 눈을 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날 밤 이서방은 잠든 척 돌아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내를 어떻게 처리하고 새 장가를 들 것인가 하는 궁리로 가득 차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것이 자기 기침 소리 때문인 줄 알고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죽였지만 이서방은 그런 아내의 기척조차 꼴 보기 싫어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이서방은 마침내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병든 아내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돌아와 호라비 행세를 하며 부자 과부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인면수심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방은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떠오고 아내의 세수대야를 챙겨주는 등 갑작스러운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내 최 씨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 눈시울을 붉혔는데 이서방은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산 너머 아주 깊은 골짜기에 용한 약 수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씻으면 안전뱅이도 벌떡 일어나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이 오른다 하니 오늘 당장 그곳으로 요양을 하러 가자고 말입니다. 아내 최 씨는 자신의 병세가 깊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몸을 알았기에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였으나 남편이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믿고 따라가 보자며 애원하듯 매달리자 차마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는 것보다도 지칠 대로 지친 남편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이서방은 아내가 승낙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게 위에 푹신한 소쿠리를 깔고 아내를 업을 채비를 서둘렀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분주한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떠나기 전 이서방은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볼까 싶어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할 때를 틈타 집을 나서기로 마음먹고 주먹밥 몇 덩이를 허리춤에 챙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등 뒤에서 앙상한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아요. 내가 빨리 나아서 당신 따뜻한 밥상 지어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에 이서방은 잠시 가슴이 뜨끔하여 발걸음을 멈칫했으나 곧 눈앞에 얼른거리는 부잣집의 기와 지붕과 기름진 음식들을 떠올리며 애써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리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 때쯤 일찍 밭에 나왔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그들을 보고는 새벽부터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이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웃음을 지으며 집사람 병세가 도무지 차도가 없어 산속 암자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리고 며칠 맑은 공기나 쐬게 해주려고 합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이서방을 효자 남편이라 칭찬하고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었는데 그 칭찬을 듣는 이서방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한 줄기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졌고 인적은 드물어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지만 이서방은 쉬지도 않고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등 뒤에 업힌 아내는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서 마치 마른 장작을 지고 가는 것 같았는데 이서방은 그 가벼움이 오히려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져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힘들까 봐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가만히 엎여 있었고 가끔씩 마른 기침이 터져나올 때면 남편의 옷자락을 꽉 쥐며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나왔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는 검푸른 이끼 낀 바위들이 듬성듬성 놓여있어 대낮인데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서방은 이곳이라면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적당히 평평한 바위 위에 지게를 내려놓고 아내를 부축하여 앉혔습니다. 아내는 여기가 약수터냐 고 물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
물소리는커녕 바람소리만 황량하게 들려오는 이곳의 풍경에 어딘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는지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이서방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약수는 저기 바위 뒤편에 있으니 내가 가서 물을 떠올 동안 여기 잠깐 앉아서 쉬고 있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아내의 손에 쥐어주며 배가 고플 테니 이거라도 조금 먹고 있으라이며 짐짓 다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다녀오라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서방은 물동이를 챙겨들고 바위 뒤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아내의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물동이를 수풀 속에 내던져 버리고는 왔던 길을 되짚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금살금 걷다가 나중에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내달렸는데 등 뒤에서 남편을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귀를 막고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오직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병수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로 돌아온 이서방은 온몸이 무쇠처럼 무거웠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들어갔지만 텅 빈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하여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내를 산중 사찰에 맡겨두고 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곧장 중매쟁이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이 이제 홀몸이나 다름없으니 최부자 딸 과부와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으니 다 그의 눈은 이미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산속에 홀로 남겨진 아내가 주의와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채 다가올 부귀영화만을 꿈꾸며 밤을 지샜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빈집에 홀로 남겨진 이서방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파고들었지만 방 안을 감도는 정적이 오히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때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의 끊임없는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다며 투덜거렸을 테지만 막상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듯한 고요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면 산속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고 바람이 문풍지를 스칠 때마다 혹시 아내가 산을 내려와 문을 긁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 황급히 놀라며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워서 이서방은 날이 밝을 때까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다가 새벽달기 울고 나서야 겨우 선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방은 개운한 눈으로 일어나 거울을 보며 억지로 표정을 밝게 고치고는 마을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온 동네 안잠들이 이서방을 보고는 부인 최 씨의 안부를 물어왔는데 이서방은 어젯밤 연습한 대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산속 깊은 암자에 용하다는 스님이 있어 그곳에 요양을 보냈더니 하루 만에 얼굴색이 좋아지고 침이 잦아들더라는 그의 말에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다행이라며 손을 마주잡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선한 눈빛과 진심 어린 걱정을 마주할 때마다 이서방의 가슴 한 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따끔거렸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허허 웃으며 빨리 병이 나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는다고 했던가. 이서방은 처음에는 가슴이 떨렸으나 몇 번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신조차 그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보란듯이 지게를 지고 산 입구까지 올라가 밤을 새우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가끔은 빈 지게에 약초 잎사귀 몇 개를 얹어 내려오며 아내에게 다려줄 약을 구해오는 길이라고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서방을 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라고 칭송하였고 그 칭송은 이서방이 품고 있는 검은 속내를 더욱 깊숙하고 은밀한 곳으로 숨겨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버린 지 사흘이 지나자 이서방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은밀히 중매쟁이 할머니를 찾아가 일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는 이서방의 아내가 요양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돈 많은 최부자 딸 과부가 워낙 급하게 재취 자리를 찾고 있었기에 이서방의 사정 따위는 깊게 파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서방에게
넌지시 아내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병이라면 차라리 일찌감치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사내 대장부의 길이 아니겠느냐며 부추겼고 이서방은 모시기는 척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혼담을 급물살에 태웠습니다. 최 부자 딸 과부와의 혼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마을 사람들조차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르게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서방은 아내가 요양을 간 사이에 집안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여 급히 드리는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마을의 눈치 빠른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강지처가 병들어 산속에 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 장가를 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난이었으나 최 부자의 과부가 가져올 막대한 재산과 논밭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부러운 반, 시기심 반으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황노인이 이서방네 살인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에 섰습니다. 황노인은 이서방이 마당 한 구석에서 아내의 헌 옷가지들을 태우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혀를 찼으며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서방,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헌 옷 태우듯 그리 쉽게 태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네. 자네 안사. 남이산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텐데 그 연기가 자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황노인의 말은 이서방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으나 이서방은 화들짝 놀라며 냄새가 나서 태우는 것뿐이라고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황노인이 돌아간 뒤 이서방은 타오르는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의 저고리가 불길에 휩싸여 검게 오그라드는 모습이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고 매캐한 연기 속에서 아내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그는 서둘러 물을 끼얹어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꺼진 잿더미 속에서도 불씨는 여전히 붉게 살아남아 이서방을 노려보는 눈동자처럼 번득였고 그는 도망치듯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 이제는 마당의 장독대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으면서도 문득문득 산속에 버리고 온 아내 생각이 나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지금쯤이면 가져간 주먹밥도 다 떨어졌을 테고 폭작 이불 하나로는 이 추위를 견디기 힘들 텐데 혹시 벌써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그 생각을 떨쳐내며 아니야,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 내가 아니었어도 곧 죽었을 거야 애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죄책감을 합리화했습니다. 혼례 준비를 위해 장터에 나간 이서방은 비단 옷감을 고르면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감촉에 황홀해했습니다. 거친 삼배만 입던 아내의 까칠한 손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끄러운 비단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앞으로 펼쳐질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떴습니다. 옷감 주인이 신랑 얼굴이 화사하다며 덕담을 건네자 이서방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비단 2폭을 샀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자 비단을 든 손이 실룩실룩 아려왔고 마치 누군가가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꽉 움켜쥐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례날이 가까워질수록 이서방의 집은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고 동네 안잠들은 떡을 찌고 전을 부치느라 막자사발 떠들어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하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차일이 쳐지면서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이서방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왠지 모를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서방 참 복도 많지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비꼬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경멸의 눈빛을 읽은 것만 같아 자꾸만 위축되었습니다. 혼인 전날 밤, 이서방은 내일 입을 사모관대를 꺼내놓고 거울 앞에 앉아 상투를 틀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 만큼 번듯해 보였지만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푹 자야겠다고 생각하여 부엌에서 탁주 한 사발을 퍼왔는데 술잔에 비친 달 그림자가 일렁이며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는 기겁하여 술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엎어지는 술잔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마당의 개가 허공을 향해 콩콩 짖어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치던 이서방은 비몽사몽간에 기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아내를 업고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거워져서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뒤를 돌아보니 등 뒤에 엎인 것은 아내가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 풀린 귀신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귀. 신이 여보, 나 추워. 너무 추워. 하고 속삭이며 얼음장 같은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자 이서방은 의아하고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 범벅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밖에서는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기운만이 문살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것이 단지 꿈일 뿐 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목덜미에는 여전히 선뜻한 한기가 남아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혹시 아내가 죽어서 원혼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오늘이 바로 대망의 혼인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되뇌이며 그는 이 공포를 잊기 위해 더욱더 새 장가의 기쁨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이서방네 집으로 몰려와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서방은 짐짓 활기찬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어젯밤의 악몽을 잊으려는 듯 목소리를 높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의 웃음소리는 어딘가 과장되어 있었고 눈은 자꾸만 산 쪽을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흰눈을 뒤집어쓰고 묵묵히 마을을 내려 다보고 있었는데 이서방의 눈에는 그 산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여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드디어 신부인 최부자 딸 과부가 탄 가마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는 전갈이 오자 북과 징을 울리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서방은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대문 앞에 서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화려한 옷차림과는 달리 그의 속옷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떠들썩한 음악 소리가 고막을 때렸지만 이서방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웅웅거리는 잡음으로 들릴 뿐이었고 오직 저 멀리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만이 날카로운 비명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그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부의 가마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와글와글하던 사람들의 소음이 잠시 잦아들고 모두의 시선이 화려한 가마 휘장에 쏠렸습니다. 울긋불긋한 꽃장식으로 치장된 가마는 보기에는 화사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칙칙한 기운을 풍기며 이서방의 마당 한가운데에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연지곤지를 찍은 새색시가 수줍게 발을 내딛자 마을 안잠들은 그 녀의 고운 자태와 비단 옷감에 탄성을 질렀지만 이서방의 눈에는 그 붉은 치맛자락이 마치 산에 버리고 온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 입고 있던 해진 저고리 색깔처럼 보여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겨우 중심을 잡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신부의 절을 받기 위해 대례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초래청에는 붉은 촛불과 푸른 촛불이 켜져 있었고 상위에는 암탉과 수탉이 정갈한 보자기에 쌓여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례를 맡은 마을 어르신이 엄숙한 목소리로 혼인서약을 읽어 내려가자 이서방과 새색시는 서로 마주보고 절을 올리며 백년해로를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서방이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마다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휘하니 불어와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 어찌나 매섭고 서늘한지 마치 누군가가 얼음장 같은 입술을 그의 귀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서방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 자꾸만 몸을 떨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날씨가 추워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혼인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해를 가려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상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던 하객들은 대낮인데도 저녁처럼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상하다는 듯 수군거렸고 몇몇 노인들은 혀를 차며 무언가 불길한 징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마당에 쳐놓은 차이를 펄럭거리게 만들었고 나뭇가지들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려 마치 귀신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을 자아냈습니다. 이서방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하객들에게 술을 권했지만 술잔을 잡은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지붕 옥마루에 앉더니 까악까악하고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사스러운 혼례 아래 까마귀가 우는 것은 예로부터 재수가 없다는 속설이 있어 사람들의 얼굴은 식간에 굳어졌고 잔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서방이 황급히 돌멩이를 집어던져 까마귀를 쫓아보려 했지만 녀석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서방을 빤히 내려다보며 더욱 크게 울어댔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가 마치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조롱하는 것 같아 이서방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고 결국 하인에게 시켜 장대로 쫓아내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나누는 합궁례를 올리려던 순간 어디선가 돌개바람이 훅하고 불어와 대례상 위에 촛불을 꺼뜨리고 말았습니다. 혼인 중에 촛불이 꺼지는 것은 부부의 앞날이 순탄치 않거나 누군가가 일찍 죽을 징조라 하여 금기시되는 일이었기에 지켜보던 하객들 사이에서 너무나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가 사색이 되어 서둘러 다시 불을 붙였지만 촛불은 파르르 떨리며 위태롭게 타오르다가 이내 다시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사모관대 안쪽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한 소문들이 안주거리처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산에 나무 하러 갔던 바깥놈이 그러는데 깊은 골짜기에서 여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다지 뭐네 한 사내의 말에 옆에 있던 안잠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니, 나도 들었네. 밤마다 산쪽에서 겨보, 나 추억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서방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서방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가득 찬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야유처럼 들렸고 붉은 옷을 입은 새색시의 뒷모습이 순간적으로 산해버린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여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는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비볐지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창백한 얼굴을 한 아내. 가피를 흘리며 서 있는 듯한 환영이 자꾸만 어른거려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공포를 잊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객기를 부렸지만 그럴수록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져듣는 사람들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어스름해지자 잔치에 왔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나서며 뒤를 힐끔거리며 이서방네 집을 쳐다보았는데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흉가를 피하듯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흩어진 술병들이 뒹굴고 있어 음산한 풍경을 연출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 가며 낙엽들을 회오리처럼 말아올렸습니다. 이서방은 누각에 걸터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제 곧 다가올 밤이 가져다줄 공포에 대해 생각하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집안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사방이 캄캄한 어둠에 잠기자 산속의 정적이 마을까지 내려와 이서방네 집을 포위하는 듯 했습니다. 새색시는 이미 신방에 들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서방은 선뜻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술병을 들고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바람소리가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그는 깜짝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허공을 향해 짖어대기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은 개들이 저승 사자나 귀신을 보면 저렇게 짖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이서방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이서방은 용기를 내어 신방 문고리를 잡았지만 손이 떨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새색시의 그림자가 문살을 비치자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다 끝난 일이야. 이제 나는 부자야.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그는 주문을 외우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 철벙 하고 무언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깊은 우물의 시커먼 입구만이 그를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공포가 목을 조여오자 이서방은 도망치듯 신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융단침이 깔려 있었고 병풍 뒤에는 새색시가 단정히 앉아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서방은 등잔불 심지를 도두거 방 안을 밝게 하려 했지만 불꽃은 파르르 떨리며 오히려 그림자를 더욱 길고 기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풀며 새색시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어 이서방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부인, 이제 밤이 깊었으니 잠자리에 듭시다. 이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새색시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워 이서방은 침이라도 삼키려 했으나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쳐 문짝을 덜컹거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거칠게 흔드는 소리처럼 들려 이서방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기를 어서 날이 밝아 이 악몽 같은 밤이 끝나기라도 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이유 없이 훅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집어삼키자 이서방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바깥의 바람소리뿐이었지만 이서방은 본능적으로 방 안에 자신과 새색시 외에 다른 존재가 함께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늘한 한기가 등 뒤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목덜미를 감쌌고 썩은 내가 나는 듯한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그것은 산속 깊은 곳, 짐승의 굴이나 오래된 무덤에서나 맡을 수 있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이서방은 떨리는 손을 더듬어 성냥을 찾아 다시 촛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방 안은 다시 환해졌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어둠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병풍에 그려진 꽃과 새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그러져 보였고 벽에 걸린 족자의 글씨들이 붉은 피처럼 흘러내리는 듯한 환각이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그를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습니다. 죄 지은 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원한의 힘이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병풍 뒤에 앉아있는 새색시의 얼굴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손을 뻗어 새색시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비단옷 위로 느껴지는 감촉은 사람의 살결이라기보다는 뻣뻣한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부인. 이서방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괴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새색시의 몸을 자신 쪽으로 획 하고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새색시의 어깨를 잡아 돌린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연지곤지를 찍은 아름다운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산속 바위 위에서 추위에 떨며 그를 기다리다 죽어가던 아내 최 씨의 창백하고 처참한 얼굴이 서늘한 원한을 품은 채 그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죽어 있었고 눈가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입술은 터져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원귀의 모습 그 자체였기에 이서방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이 턱 막히는 공포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보, 나 데리러 왔어. 아니면 이 여자랑 살려고 나를 버렸어. 아내의 입이 열리자 방 안에 공기가 찢어질 듯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겨울바람이 동굴을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서방은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공포로 인해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귀신은 앉은 채로 스르륵 이서방 쪽으로 미끄러져 다가왔는데 그 움직임에는 다리의 관절이 움직이는 기척이 전혀 없어 더욱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눈을 질끈 감고 이것이 꿈이기를 제발 술에 취해 헛것을 보는 것이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코끝을 찌르는 썩은 냄새와 냉기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아내의 귀신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그 텅 빈 동공 속에는 이서방이 저지른 죄악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너무 추웠어. 귀신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이서방의 뺨을 어루만지자 그 손길이 닿은 곳마다 살점이 타 들어가는 듯한 차가운 고통이 느껴져 이서방은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습니다. 돌아보니 방의 풍경은 어느새 급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아랫목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화려한 병풍과 비단 이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사방이 온통 거친 바위와 눈보라가 치는 산속 골짜기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자신이 따뜻한 신방이 아니라 아내를 버렸던 그 춥고 황량한 산속에 와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귀가를 때리고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려 그의 몸을 덮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환영은 아내가 죽어가며 느꼈던 고통과 절망을 이서방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한 원한의 저주였습니다. 이서방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도망치려 했으나 누군가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몸이 무거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내의 귀신이 그의 등에 엎여 있었는데 그 무게가 마치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으니. 여보, 우리 같이 가자. 산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당신이 같이 있어주면 안 추울 것 같아. 귀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애처로우면서도 끔찍한 살기를 담고 있어 이서방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새색시라고 생각했던 존재는 이미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서방과 아내의 원혼만이 이 차가운 지옥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문 쪽으로 기어가 문고리를 잡았지만 문은 마치 밖에서 쇠사슬로 묶어놓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이 되어 그의 비명을 삼켜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잔치에 흥겨운 여운이 남아있는 듯한데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은 죽음만이 지배하는 정적의 강산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서방은 서서히 정신을 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 아내와 함께했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아끼던 시절, 병든 아내를 위해 약을 다리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욕망의 눈이 멀어 아내를 지게에 업고 산으로 향하던 그날의 기억들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죄책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고 그는 뒤늦은 후회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의 귀신은 이서방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생전에 선량했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원망과 증오로 뒤틀린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따뜻한 터전, 입맛에 맞는 밥도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당신이 필요했어. 귀신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이서방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리며 마지막 발버둥을 쳤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마지막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밝고 따스한 햇살이 이서방네 집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늦잠을 잔다며 장난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뜨도록 신방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인기척조차 없자 사람들은 점차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개들이 짖어대고 까마귀가 울어대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동네 어르신이 나서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문을 뜯어내다시피 하여 열어젖히자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모두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 안은 마치 한겨울에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썰렁했고 바닥에는 하얀 서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끔찍한 광경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의 몸은 꽁꽁 얼어붙어 마치 산속에서 동사한 시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두 팔은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밀어내려는 듯 뻗어 있었고 목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새색 시인 최 부자 딸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밤새 공포에 시달려 실성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입을 연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날 밤 신랑이 갑자기 허공을 보고 대화를 하더니 잘못했어, 살려줘 라고 비명을 지르며 혼자 목을 조르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서방의 눈에는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환영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서방의 시체를 수습하며 혀를 차고 이것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나무꾼들이 산속 깊은 골짜기에서 이서방의 본처인 최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위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남편이 준 주먹밥을 손에 꼭 쥔 채 얼어 죽어 있었는데 그 표정은 원망보다는 슬픔이 가득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이서방의 시신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대충 거적에 싸서 산기슭에 묻어버렸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벌인 비정한 남편의 최후는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서방네 집은 흉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밤이면 그 집에서 여자의 울음소리와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하여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집은 잡초와 거미줄로 뒤덮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낡은 문짝이 덜컹거리며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내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은 무너져 내리고 터만 남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교훈이 되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되며 욕심의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서방이 꿈꾸었던 부귀영화는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고 그가 남긴 것은 오직 오명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억울하게 죽은 최 씨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곤 합니다.